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건물은 GB타워라고 하는데요, 가락동에 위치해 있고 2016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가 설계와 감리를 모두 했고요. 좀 지난 건물인데 이 건물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했고 많이 기억에 남는, 애착이 가는 그런 건물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요를 살짝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투시도는 초창기에 처음에 계획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살짝 변했죠. 그래서 아까 사진에 있는 게 로드뷰로 보던 게 최종 사진인데, 어쨌든 가락동에 위치해 있고 송파구 가락동이요, 그리고 도시지역,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미관지구여서 그 당시에 이제 미관 심의도 받았죠.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뭐 일조권도 있을 것이고, 건폐율 용적률은 이제 많이들 아시죠? 50%에 250%, 건폐율 50, 용적률 250. 그리고 대지 면적은 한 351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100평이 살짝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쭉 해서 건폐율 44.3%에 마치고 용적률은 249.01%에 마쳤네요. 그리고 이제 규모는 지상 6층에 지하 1층이 되겠고, 도로는 전면에 요 30m 대로가 있고 후면에 이제 약 10m 정도 되는 배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 양 도로에 단차가 있어서 이 층수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간단하게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일단 딱 봐도 좀 키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늘씬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워낙 이 자체로도 좀 길고 늘씬한데 요걸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어 보이게. 그리고 저희의 메인 디자인 코드죠, 선과 면, 이렇게 선, 띠를 사용해서 이렇게 메스가 분절이 되는 거죠. 이쪽은 계단실 부분인데 이렇게 선이 지나가고, 요 하단부에도 지금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띠들이 돌출이 많이 되게 했어요. 요 유리면에서 돌출이 많이 되게 해서 이렇게 음영이 많이 지죠. 푹 들어가고, 요 계단실에는 좀 더 다이나믹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선을 뒀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깊은 음영감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옆 건물들 보시면 민자 얼굴 같잖아요. 근데 이런 음영감들이 아무래도 이 건물에 깊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층은 또 층고도 이렇게 많이 높였지만 요 중간 부분의 메스는 깊이 확 넣어서 이런 코어 옆 벽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깊이감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또한 저희가 잘 쓰는 데코바를 이때도 썼었어요. 요 노출바라고 하죠. 커튼홀에서 요 세로 노출바, 이렇게 긴 메스에는 세로 노출바를 쓰고, 또 계단실도 이렇게 긴 노출바를 쓰고, 그 대신 요 사이를 이어주는 가운데 푹 들어간 메스에는 이런 가로 데코바를 써서 요 양쪽 부분과 가운데 부분이 좀 대비를 이루게. 그리고 이런 띠만 있지 않고 이런 면 디자인이 있죠. 면 디자인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간판이라든지 광고판 이런 것들을 걸게끔 저희가 계획을 했어요. 이 건물의 이름이 GB타워라고 했잖아요. 골든벨의 약자예요, 골든벨. 그래서 골든벨 통상이라는 회사가 사옥으로 쓰려고 진 거고요. 그 회사는 이제 유기농 친환경 식품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6층을 쓰고 있고, 그 아래층도 일부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래층은 임대를 주는 그런 형태로 건물을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상층부에는 재미를 줬지만 요 저층부 두 개 층은 보통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휴게 음식점, 이런 제과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깨끗한 유리 디자인으로 이런 복잡한 개념 없이 디자인을 해서, 요거 보면 나오죠. 이렇게 두 개 층 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더니 또 베이커리에서 들어와서 마침 두 개 층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부에는 측면에 요 건물이 낮아요. 그래서 저 송파대로 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또 측면에다 커다란 창을 냈고, 요 부분이 아마 CEO실로 지금 쓰이고 있을 것 같아요. 배면입니다. 배면 개념도 비슷해요. 이렇게 세 등분 했죠. 전면과 마찬가지로 통일성을 뒤에도 최대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코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 처리가 돼 있고 양옆으로 띠 처리가 돼 있는데, 띠에도 여기도 깊이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무공간, 전용 공간에는 또 뒷면으로도 커다란 유리 통창을 줘서 환기 및 또 전망이 시원해지게, 그리고 일부 그 사이 공간에는 이렇게 발코니 공간을 둬서 이런 시래기들을 놓고 깨끗하게 저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뒤쪽으로도 출입구가 있고 약간의 필로티 공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가 이제 좁은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조경이 돼 있고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를 뒤에다 이렇게 연접으로 4대씩 두 군데
총 8대 되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 부분을 계획을 했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2개 층 커다랗게 오픈이 되어 있고 깨끗한 유리로 되어 있죠. 이런 사진은 느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면들이 다 느껴지고 이런 깊이감이 느껴져서 음영도 생기고 이 양옆을 받쳐주는 두 메스 덩어리 사이를 이어주는 이런 메스, 세로 루버, 가로 루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재밌죠?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재질이 노출 콘크리트로 보여요. 그렇죠? 이쪽 부분도 보통 노출 콘크리트 하면은 우리가 콘크리트가 바로 마감 따로 마감재가 없이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보통 이런 빵빵이 콧무늬가 있고 또 이렇게 송판무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썼어요. 이쪽은 송판무늬죠, 이쪽은 콧무늬죠. 근데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얘네는 진짜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고 노출 콘크리트 판넬이에요. 이런 거죠. 이런 판넬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뭐 화강성 마감이나 이런 것처럼 진짜 이런 노출 콘크리트 이런 시멘트 판넬을 갖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처럼 붙이게 한 겁니다. 저희가 설계했던 다른 건물들, 이 건물도 예전에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 건물에 이렇게 송판무늬 노출 콘크리트가 있죠. 얘는 진짜 노출 콘크리트예요. 그리고 이 건물 역삼동에 있는 모노타워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확대해 보면 이 부분 진짜 노출 콘크리트예요. 판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콧무늬가 쓰였고 이 부분은 송판무늬가 쓰였고. 근데 이 건물에서는 저희가 왜 노출 콘크리트 판넬을 쓰게 됐냐, 처음에 이제 건축주하고 미팅을 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기 시작할 때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출 콘크리트를 하자는 방향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노출 콘크리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공사비 비싸다. 왜냐면 마감이 겉에 따로 붙지가 않아서 공사비가 싸야 정상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노출 콘크리트를 뽑아내려면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마감이 겉에 있으면은 이 면이 그냥 깨끗하게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싸구려 이제 유로폼을 써요. 그리고 뭐 면 처리 신경 안 쓰죠. 유로폼은 또 재활용이 가능하고 싸니까 일반 건물에는 무조건 이걸 쓴단 말이죠. 근데 노출 콘크리트는 이 거푸집을 제작을 해야 돼요. 제작을 해서 콧무늬를 진짜 찍히게끔 제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노출 콘크리트는 송판무늬, 송판 나무를 진짜 잘라다가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나무 무늬가 나겠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빈 공간이 안 남게. 그리고 아무래도 콘크리트 품질도 좀 좋은 걸 쓸 수밖에 없겠죠. 면이 잘 나오는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공정들이 막 추가되는 거예요. 거푸집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려. 뭐 면 깔끔하게 나와야 돼. 나온 다음에 이제 잘 안 된 곳은 또 새로 좀 손을 봐야 돼. 그래 버리니까 공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내단열입니다. 내단열.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커튼홀 룩 설명하면서 아파트는 내단열이다 설명해 드렸죠. 콘크리트가 메인 구조체가 노출이 되니까 요면 굉장히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또 요 안에다가 내단열을 해야 되는데, 내단열은 요 바깥에 붙는 외단열보다 성능이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콘크리트 판넬을 써보자 그랬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냥 얼핏 보면은 노출 콘크리트 면 같아요. 이런 이음새도 이제 매진 거죠. 이게 매지 처리인데 굉장히 잘 나왔고, 이런 데도 물론 매지가 살짝 보이는데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 이런 모서리 이런 데도 깔끔하게 잘 나왔죠. 딱딱 떨어지게.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희가 노출 콘크리트 패널을 한번 썼었어요.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두 메스에는 아무튼 서로 다른 모양의 노출 콘크리트 패널을 쓰면서 이렇게 차별화를 좀 둔 거고요.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메인 도로가 있고 뒤에 작은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도로의 단차가 3m 이상 났었어요. 그럼 거의 한 개층 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여기 이렇게 단면을 끊어보면 뒷도로가 이렇게 있고 앞도로 넓은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단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형성되는 층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땅에 묻힌 거예요. 이 묻힌 부분이 50% 이상이 되면 이 층은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대로에서 들어가는 층은,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대로에서 보면 1층 같이 보이지만 지하 1층인 거예요. 그리고 뒤쪽 이제 주차장 쪽에서, 주차장 이렇게 진입했었잖아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떠 있지만 또 이게 오리지널 1층으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층부터 건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정면 사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지하 1층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 부분 뒤에서 보는 게 요 부분이 이제 1층인 거고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요 층은 그냥 공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안 들어가잖아요. 요 1층부터 1층 이상의 층만 용적률 산정할 때 그 250%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1층 공간을 지하층으로 인정받아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 건물만이 아니고 요 주변 건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의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 형태는 이렇게 있고, 여기 요 정도 나눠서 아까 3등분한,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은 이렇게 전용 공간을 쓰고, 요 부분이 이제 코어로 계획을 깔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단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엘리베이터, 여긴 나눠서 남녀 화장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항상 설계할 때 쓰는 개념이 이 전용 공간을 깨끗이 쓰는 거, 그리고 단순 명쾌한 이런 평면 형태,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종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1조권이 있잖아요. 이쪽에 길 건너편에서 1조를 이렇게 정북 쪽에서 받게 돼요. 근데 저희 건물은 적용을 안 받았죠. 건물 자체도 이렇게 대지에서, 우리 대지 안에서도 공간이 뒤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저희가 이쪽에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조도 안 받고 위로 끝까지 이런 1조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받고 끝까지 다 올라갔다, 안 꺾이고 올라갔다. 그래서 모양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주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 건축주분께서 로고, 이 건물의 명판 로고 디자인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건물의 매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G, B, 코어 부분이 B고 이렇게 전용 공간 쪽이 G지요. 그래서 GB 타워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렸고, 요거를 예쁘게 이제 동판으로 해서 싹 입체적으로 제작을 하셨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해서 그대로 동판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건물에다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개념들에 의해서 이렇게 7층 같아 보이는 6층 건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GB타워 준공 보고를 이렇게 간략하게 썼었고요. 그 밑에 이제 내용들 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 코드들, 디자인 개념들, 이런 것들 저희 대표님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런 거 한번 오셔서 보시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도 있는데, 요분이 이제 골든벨 대표님이시고 요분이 이제 저희 송춘식 대표님이신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젊으셨네요. 이렇게, 그래서 건축주분께서 감사표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놨었네요. 잘 몰랐었는데. 보시면 이제 이분이 진짜 디자인을 이렇게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디자인이 갑이다라고 감히 표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진짜 저희 회사를 찾아오기까지도 그 전에 수많은 회사들 다 방문해보고 찾아보시고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축주도 그렇고 저희도 만족을 하면서 좋게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로 기분 좋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있네요. 또 송춘식 건축사님 및 아키드림 건축사무소의 직원분들, 특히 윤재민 차장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헐, 근데 반전은 제 제자 이름이 틀렸어요. 아인데 어이로 써주셨는데 이거 못하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이 또 길어졌을 것 같은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재밌게 끝까지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기왕이면 해주셔서 다음에 제가 영상 올렸을 때 바로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